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있어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언어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학생들이 저한테 한국어가 재미있지만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랑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할 때가 어렵더라고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듣는 거는 괜찮지만 말할 때는 문법이 틀릴 때도 많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영어 시험도 봤고,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도 해봤고, 전화 영어도 해봤고, 온라인 수업도 들어봤고, 책으로도 공부해봤어요. 전화 영어랑 온라인 수업은 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랭귀지 리액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대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문장과 단어의 뜻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듣고 따라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문법은 찾아보고 나중에 쓰고 싶은 유용한 표현은 따로 저장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 더 익숙하고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이외에 언어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프랑스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보고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책으로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 문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있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길지 않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어 선생님께서도 드라마나 영화,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말이 너무 빠르고 어렵더라고요. 제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공부 자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제 공부를 도와주는데 프랑스어를 안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프랑스어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가 포기했다가 이걸 엄청 많이 반복했어요. 프랑스어가 한국어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지? 명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가 정하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 가끔 학생이 왜 한국어는 반말하고 존댓말이 있어요? 왜 받침이 있으면 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써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국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냥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다르지? 달라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 아, 한국어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단어를 외우는 것 같아요. 단어를 자주 듣거나 쓰지 않으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퀴즈렛이나 암키를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우고 싶은 단어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장을 만들면 나중에 쓸 수 있어서 뿌듯하고 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댓글에 써주세요. 같이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있어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언어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어 공부는 어때요? 학생들이 저한테 한국어가 재미있지만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문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영어랑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돼요. 저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봐서 들을 때는 괜찮은데 말할 때가 어렵더라고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들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듣는 거는 괜찮지만 말할 때는 문법이 틀릴 때도 많고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영어 시험도 봤고, 영어 말하기 시험 준비도 해봤고, 전화 영어도 해봤고, 온라인 수업도 들어봤고, 책으로도 공부해봤어요. 전화 영어랑 온라인 수업은 말하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꾸준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어 공부를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넷플릭스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랭귀지 리액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대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문장과 단어의 뜻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듣고 따라하기도 해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문법은 찾아보고 나중에 쓰고 싶은 유용한 표현은 따로 저장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니까 재미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 더 익숙하고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 이외에 언어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보니까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나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프랑스 영화나 드라마를 거의 안 보고 책으로만 공부하고 있거든요. 책으로 문법이나 단어를 공부하는데 그 문장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재미있지 않으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길지 않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어 선생님께서도 드라마나 영화, 팟캐스트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말이 너무 빠르고 어렵더라고요. 제 수준에 맞는 재미있는 공부 자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어서 제 공부를 도와주는데 프랑스어를 안 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프랑스어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4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가 포기했다가 이걸 엄청 많이 반복했어요. 프랑스어가 한국어랑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 여성 명사가 있고 남성 명사가 있지? 명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가 정하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언어가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수업에서 가끔 학생이 왜 한국어는 반말하고 존댓말이 있어요? 왜 받침이 있으면 이고 받침이 없으면 가를 써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국어와 한국어의 다른 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그냥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왜 다르지? 달라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르니까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 아, 한국어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공부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저는 단어를 외우는 것 같아요. 단어를 자주 듣거나 쓰지 않으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퀴즈렛이나 암키를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외우고 싶은 단어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문장을 만들면 나중에 쓸 수 있어서 뿌듯하고 더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단어를 외우는지 댓글로 말해주세요. 오늘은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댓글에 써주세요. 같이 언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